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을 한 것으로 뭐뭐가 있었냐면 보드 플랫을 그리는 거, 그리고 폴이 뭔지, 제로가 뭔지 그런 개념을 봤었고, 기본적으로 조금 간단한 서킷에서 요렇게 생긴 서킷이 나오면 걔는 제로가 나올 거야, 그리고 요렇게 생긴 서킷이 나오면 걔는 폴로 동작할 거야, 이런 내용을 했었고요. 실제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전자회로에서 앰플리파이어를 기준으로 서킷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앰플리파이어에서 중요한 프로퍼티인 인풋 아웃풋 레지스턴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인 있죠. 그 게인이 과연 프리퀀시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건지를 보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게인이라는 거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서킷의 전체적인 동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를 보는 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앰플리파이어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앰플리파이어인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대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앰플리파이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앰플리파이어 다양한 구조 있잖아요. 디퍼런셜 페어 포함해서 캐스코드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나아가는 것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스테이지, 커먼 소스 스테이지, 우리가 제일 친숙하고 많이 쓰는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왜 생겼냐면, 우리가 그냥 레지스턴스만 있거나 그러면 안 생긴다 그랬죠. 반드시 뭐가 있어서 캐패시터가 있어가지고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생긴다고 했고, 자, 그러면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서는 캡이 대체 어디 숨어 있고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순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뭘로 해야겠어요? 당연히 커먼 소스 스테이지를 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무시했었던 캡이 대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걸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커먼 소스 스테이지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갖다 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캡은 뭐예요? 요 CI랑 CB죠. 얘는 여러분 서킷 디자이너가 어떤 특수 목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갖다 박은 캡이에요. 맞죠? 자, 얘는 왜 박았어요? 커플링을 해갖고 여기 왼쪽에 있는 AC 성분만 오른쪽에 전달해 주려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Vin 소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도 또 다른 앰플리파이어일 수 있고, 걔가 어떤 특정 중간 전압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 바이어스랑 여기서 디자이러블한 바이어스랑 걔가 또 원하는 바이어스가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간 DC 레벨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간 DC 레벨이랑 여기서의 중간 DC 레벨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몰 시그널만 앰플리파이 하려는 건데, 그 라지 시그널은 필요가 없고, 라지 시그널은 각각 스테이지가 원하는 밸류로 바이어스가 되어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CI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너 그래 3V로 바이어스해. 나는 1.5V가 좋으니까 1.5V로 바이어스 할게. 근데 너 3V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해서 변하는 시그널만 여기 1.5V 중심으로 왔다 갔다 변화하게 전달해줘 하는 커플링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플링 캐패시터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기 CB는 뭐였어요? 우리가 디젠을 해갖고 어떤 이 바이어스의 스테빌리티가 개선되는 거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다 했었고요. 자, 그러면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요 RS가 있는 게 참 좋았는데, RS는 스몰 시그널 게인을 디그레데이션 하는, 그래서 안 좋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에서 마이너스 GMRD였던 게인이 요만큼 깎이는 조금 안 좋은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패스 캡을 달면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여기가 그라운드처럼 보이고, 라지 시그널 입장에서는 이 RS가 그대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양쪽에 모두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바이패스 캡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런 목적으로 스몰 시그널 입장에서는 이 RS가 안 보이도록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캡이 여러분 제일 먼저 눈에 띄실 거고요. 그래서 바이패스 캡이랑 커플링 캡, 이거 말고도 우린 뭐가 있다는 걸 또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 모스펫 있잖아요. 이 모스펫 내부에 캡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스펫을 그냥 모스펫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스몰 시그널 모델 그냥 커런트 소스에 알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이 내부에는 이렇게 캡도 있더라. 요거를 여러분 이제는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게 4가지 대표적인 캡 성분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 캡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될 거다. 여러분 이 모스펫만 보시고도 충분히 딱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딱 레디가 돼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바이패스 캡, 커플링 캡 이외에도 요 트랜지스트 캡을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커플링 캡이랑 여러분 바이패스 캡은 우리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달아준 캡이라면, 이 트랜지스터 캡은 뭐예요? 트랜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캡의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이 바이패스 캡, 커플링 캡이나 요 트랜지스터 캡은 사실은 서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 C 아웃이 넥스트 스테이지에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넥스트 스테이지에 연결돼서 그놈의 인풋으로 연결될 텐데 이쪽으로 보이는 캡도 있겠죠. 그쵸? 그것까지 해서 총 3가지 캡을 혹은 이쪽으로 보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캡에다가 저항까지 해서 임피던스 그것들이 전부 다 1, 2, 3번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이 전부 다 커먼 소스 스테이지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관여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요 커플링 바이패스 캡부터 어떻게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커플링 캡이랑 바이패스 캡을 여태까지는 조금 러프하게 봤거든요. 간단하게만 봤는데 그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의 역할은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 얘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CI 있잖아요. 얘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조금 정성적으로 본 거죠.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얘가 있어가지고 AC만 이렇게 전달되나 했는데 자, 그러면 AC를 조금 더 잘 전달하려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또 혹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야, CI가 똑같을 때 요 프리퀀시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 잘 넘어가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이 여기 더 잘 넘어가? 다시 말해서 이거는 100% 전달되고 이거는 약간 80% 전달되고 그런 전달되는 정도가 다를 텐데 실제로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 캡이 똑같을 때 캡이 일정할 때 누가 더 잘 넘어가? 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커플링 캡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잘 알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캡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I는 CdVdt.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커런트를 부어줬을 때 캡이 크면 클수록 양단의 전압 차이가 더 잘 안 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캡은 뭐 어떤 역할을 한다? 양단의 전압 차이를 바뀌는 걸 싫어하는 소자예요. 다시 말해서 캡이 있으면 양단의 전압 차이가 일반적으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고요. 커런트를 똑같이 부어줬을 때 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양단의 전압 차이가 더 적게 벌어져요. 잘 못 벌어지는 거예요. 예, 타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 캡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양단의 전압 차이를 꽉 잡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3V고 여기 만약에 1.5V로 각각의 DC 레벨이 다르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3V, 1.5V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인 1.5V를 얘가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그럼 그 계속 유지하려는 능력이 캡이 크면 클수록 더 세다 그랬죠? 그 능력이 좋은 애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변해도 얘가 바로 변하죠. 예. 여기 양단의 전압 차이를 나는 곧 죽어도 1.5V로 진짜 나는 유지하고 싶어 하는 애가 진짜 캡이 큰 거고 그 큰 캡을 가질 때 얘가 조금만 변해도 얘가 절대로 양단의 전압 차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서 변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커플링 입장에서는 여러분 캡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큰 캡을 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야, 캡이 만약에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하이 프리퀀시랑 로우 프리퀀시가 걸릴 때 누가 더 잘 넘어가? 여러분 그거는 사실 여태까지 여러분 저랑 했어요. 뭐예요? 요런 시그널 보면 되죠. 요런 간단한 그 서킷을 보면 되는데 우리가 VI가 어떤 프리퀀시 시그널로 들어가고 VO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여기 R이고 C면은 요거 개인 구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개인 구했죠. 그쵸? 어떻게 됐었어요? SC분의 1 더하기 R분의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SCR 이렇게 SC를 위에다 두 아래 다 곱하면은 자, 그럼 여러분 S에다가 J 오메가를 넣는 것이 네트워크 펑션으로 바꾸는 거고 우리가 크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넘어가는지 크기를 구한다고 하면은 얘를 1 더하기 CR 제곱 오메가 CR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넘어가는 비율이 절대 1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분모가 더 크니까. 근데 프리퀀시가 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캡이 양단의 전압 차이를 변화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질로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식만 아니고 그런 성질에 의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놓으시면 그럼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캡은요 어쨌든 그래서 캡은요 같은 캡이라고 하더라도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을 잘 넘기고요.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은 사실상 잘 못 넘어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뭐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 잘 못 넘어가.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은 아주 잘 넘어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진짜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은 뭐예요? DC 시그널은 얘 잘 못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오픈이에요. 아예 못 넘어가요. 그래서 캡을 오픈으로 여태까지 봤던 거예요. DC 시그널에서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AC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AC 시그널 해서 진짜 빨리빨리 변하면요 얘를 거의 슈트로 봤어요. 그냥 연결된 거야. 다시 말해서 얘를 1로 본 거죠. 자, 그렇게 봤던 게 여러분 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캡은 그런 역할을 해요. 여기 커플링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캡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달아줘서 우리가 좀 낮은 시그널들도 잘 넘어가게 해주고 싶은 거죠. 낮은 시그널은 대체로 잘 못 넘어가지만 캡을 굉장히 많이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도 잘 넘어가겠죠. 나름.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까지 인풋에 들어올 여지가 있다면 이 캡이 좀 커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때요? 얘가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만 들어간다고 하면 얘가 그렇게 캡이 크지 않아도 잘 넘어가니까 굳이 큰 캡을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이패스 캡 있잖아요. 자, 여러분 바이패스 캡은 크면 좋아요? 작으면 좋아요? 자, 얘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기존에는 여기가 지금 라지 시그널일 때는 사실 여러분 이 캡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요게 RS가 요렇게 그냥 얘는 이쪽으로 그냥 오픈인 거죠. 자, 그래서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여기 엄청 느리게 변화하면 얘가 여기 3V 그냥 이렇게 딱 고정하고 있으면 여기 0V고 여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I는 CdVdt잖아요. 변화가 없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게 바로 뭐예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게 DC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자, 근데 어때요?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프리퀀시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런트가 다 일로 넘어가지 일로 가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커런트가 여기 똑같이 부어주더라도 일로 가려고 그러지 일로 가려고 절대 안 하죠. 그쵸? 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속도가 점점 커지면서, 다시 말해서 시그널의 타이밍에 대한 변화가 점점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I를 다 이쪽으로 끌어오지 이쪽으로는 안 가요. 캡에 흐르는 전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으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하나도 안 가서 얘가 거의 저항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는 그냥 얘를 안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보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만 보이네. 그래서 얘만 보이는 거고, 여기가 마치 그냥 내가 여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전류가 잘 흐르는 굉장히 저항이 작은 소자야. 전류를 굉장히 잘 흘리는 소자라서 얘를 쇼트로 봤던 거. 그게 기억나시나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그라운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항이 작아서 전류를 다 뺏어간다. 그런 느낌이면 뭐예요? 임피던스가 작아서 전류를 다 뺏어간다는 느낌이냐면 이쪽으로 저항이 0으로 이렇게 쇼트가 돼 있어서 전류가 죄다 일로 흐른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이패스 캡이었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조금만 빨리 변해도 이쪽으로 전류를 다 뺏어오려면 캡이 큰 게 유리해요? 작은 게 유리해요? 그쵸? 캡이 큰 게 유리하죠. 캡이 크면 클수록 전류를 다 뺏어오니까 싹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캡이 크면 클수록 바이패스가 잘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프리퀀시가, 내가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 비교해 볼게요. 캡이 같을 때. 자, 로우 프리퀀시랑 하이 프리퀀시랑 어때요? 로우 프리퀀시보다는 하이 프리퀀시가 이쪽으로 더 전류를 잘 흘리겠죠. 그쵸? 이 식에서 여러분 바로 설명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로우 프리퀀시면 약간 얘도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어때요? 야, 너 좀 느리게 변한다고 글로 갈 거야? 싫어. 내가 캡 엄청 키워줄 테니까 다 일로 와. 야, 캡 엄청 키워줄 테니까 너 느린 놈도 전류 다 일로 보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로우 프리퀀시로 했는데, 로우 프리퀀시로 했더니 RS가 막 보여갖고 개인이 깎일랑 말랑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캡을 확 늘려가지고 바이패스를 엄청나게 잘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조금 더 여태까지는 그냥 러프하게 알아두셨던 걸 조금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기회를 좀 가져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좀 더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프리퀀시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관심 있는 프리퀀시에 대해서 전부 다 바이패스가 잘 되고 전부 다 그 커플링이 잘 되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시그널이 하이 프리퀀시면 괜찮아요. 그쵸? 하이 프리퀀시면 커플링도 잘 되고 바이패스도 잘 되는데, 로우 프리퀀시면 얘가 낮아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웬만큼 얘보다 많이 안 클 것 같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일부러 캡을 늘려줘서 바이패스든 커플링이든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뭐면 우리가 로우 프리퀀시에도 우리의 의도대로 동작을 하게 하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CI랑 CB는 sufficiently large 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에서도 제대로 동작하게 하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로우 프리퀀시에서 얘를 잘 동작시키려면 CI랑 CB가 굉장히 커야 돼요. 충분히 커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CI랑 CB는 얼마나 키워요? 우리가 뭘 보면서 키워요? 하이 프리퀀시랑 상관이 있는 그걸 관심 있으면서 키워요? 아니면 로우 프리퀀시가 잘 통과하는지를 보면서 조절해서 딱 키워요? 로우 프리퀀시가 잘 넘어가도록, 로우 프리퀀시 레벨에서 잘 넘어가고 잘 바이패스가 되도록 우리가 CI랑 CB를 그 조건만 만족하도록 키워서 딱 만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기 서킷의 C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CI랑 CB가 달렸다? 아, 저거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을 잘 고려해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관심 있는 최소한의 프리퀀시도 잘 넘기려고 저 CI랑 CB를 분명히 결정했겠네, 디자인할 때 그렇게 컨시더해서 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 로우 프리퀀시의 이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이 CI랑 CB에 의해서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결정되겠죠. 왜냐하면 얘 CI랑 CB를 뭘 보고 지금 만든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 코너가 잘 넘어가는지를 보고 CI랑 CB를 결정했으니까 그 로우 프리퀀시 코너는 분명히 CI랑 CB에 의해서 딱 도미넌트하게 결정됐겠네 라고 거기까지 예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CI랑 CB가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 전체의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분명히 결정할 거야. 너 그렇게 설계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H의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V인분의 Vout의 절대값 보드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그니튜드. 그래서 그거 보드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잖아요. 이 로 프리퀀시 부분,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CI랑 CB를 네가 아주 진짜 잘 맞춰가지고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퀀시에서는 잘 다 통과되도록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일부러 크게 달아주는 바이패스랑 커플링 그 목적으로 달아주는 캡은 로 프리퀀시 시그널의 리스폰스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CI랑 CB가 그러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퀀터티티브하게 정량적으로 여러분 V인분의 Vout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즉 우리가 개인 요거 실제로 한번 식으로 한번 구해봐서 CI랑 CB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러프하게 제가 그냥 약간 정성적으로 말씀드린 거 말고 정량적으로 식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얘 있잖아요. 자, CI랑 CB가 과연 개인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V인분의 Vout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Vx 있잖아요. 요 Vx까지 V인분의 Vx 그리고 Vx분의 Vy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분석하는 게 쉽겠죠. 자, 그래서 V인분의 Vx는 여러분 우리 했어요. 그쵸?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C 다음에 R이 나오면 얘는 C 다음에 R이 나오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서 얘는 자, 제로 하나 폴 하나 나오고, 이 제로는 마치 0에서 제로가 있는 것처럼 생겨가지고 저기 멀리서부터 20dB부터 달려오다가 요 폴에서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거의 리스폰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그리고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1 지금 S1 C1 R1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 프리퀀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저기서 이렇게 20으로 달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꺾이는, 그래서 얘는 뭐예요?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만 살려주는 애인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Vx분의 Vy도 중요하겠죠? 자, 걔는 어떻게 돼요? Vx분의 Vout은, 자, 여러분 이거 그냥 구하실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 요거 개인 어떻게 구했어요? 프리캡 없을 때 RS 더하기 1/GM 마이너스 RD였잖아요. 그쵸? 이거 구하실 수 있죠. 그쵸? 이거 구하실 수 있는데 얘가 대신 뭘로 바뀌는 거예요? 1/SCB 요걸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고 요거 정리하면요. 자, 얘도 뭐 하나, 제로 하나, 폴 하나 있죠. 자, 그럼 얘는 처음 보는 거니까 얘 제로 하나, 얘 폴 하나 있는데 요게 폴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얘로 양쪽을 나눠서 써주실 수도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걸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GMRS RSCB S 그리고 1 더하기 GMRS 마이너스 GMRD 1 더하기 RSC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가 요거의 역수가 폴이고 요거의 역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뭐예요? 요거의 역수가 제로가 되고 요거의 역수가 폴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런지 지난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거 준비 과정에 지난 강의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모르시면 다시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럼 요거의 역수에다가 폴 하나 쓰고 요거의 역수에다 제로 하나 그려서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 컴바인 되면 CB는 이렇게 되고요. CI는 제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을 합쳐서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었고, 요거 지금 C랑 R 다시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컴바인 해보면, 요거 두 개 곱하기가 반드시 V인분의 Vout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V인분의 Vout S는 여러분 요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온 거고요. 얘는 V인분의 Vx에서 온 거고, 얘는 Vx분의 Vy에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J오메가를까지 넣었어요. S에다가. 그래서 SJ오메가 넣어가지고, 여러분 요거 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래는 일단 얘가 뭘 결정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20dB 이렇게 달려오는 걸 결정하죠. 자, 20dB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여기도 뭐 제로가 있을 거고 폴 하나 있을 텐데, 제로 폴 오든 폴 제로 폴 오든 어떻게 돼요? 자, 폴이 먼저 오면은 이렇게 됐다가 또 제로가 오면 이렇게 되고 다시 폴이 오면 이렇게 되죠. 그쵸? 지금 폴 두 개랑 제로 하나 남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돼? 제로가 또 오면 이렇게 되는데 폴 오면 이렇게 되고 폴 오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결국은 여기 중간으로 어떤 개인으로 딱 갈 텐데요. 제로랑 폴이 어떻게 순서에 따라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평평하게 가기 전에 얘네들이 진짜 난리를 쳐갖고 여기 로 프리퀀시를 리스폰스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로우 프리퀀시가 우리가 여기까지 만약에 살려야 된다 그러면 이 제일 큰 여기서 꺾이는 코너가 이 왼쪽에 있도록 C를 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값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꺾인 거 그게 뭐였어요? 여기서 꺾인 게 얘가 지금 예를 들면 1/R1, R2 패럴럴 CI였어요. 자, 그리고 얘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제로가 하나 나왔다고 하면 1/뭐였지? 아까?
RS12잖아요. RS12.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제로, 여기서 또 폴이 하나 나온다고 하면 뭐였어요? RS12를 1 더하기 GMRS 이렇게까지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국 이 순서대로 온다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위에 건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캡을 많이 늘려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당겨야지. 지금 나 여기까지 살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죽고 있잖아, 막 시그널. 그럼 어떻게 돼요? 12를 막 늘리셔야 돼요. 마구 늘려갖고 얘랑 둘 다 이쪽으로 당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얘는 왜 죽는 거예요? 지금 네가 바이패스 캡을 충분히 안 달아서 개인이 여기서 깎이는 거야. 여러분 회로로 해석 충분히 가능하시잖아요. 바이패스 캡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개인 좋아지죠. 그 프리퀀시에서 개인이 깎이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RS가 보이는 거예요. 너 12로 안 가고 지금 커런트가 RS로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근데 12를 더 키우면 어떻게 돼요? 12가 더 어트랙티브 헤드죠. 왜? I는 CdVdt니까. 혹은 여러분 뭐예요? 이쪽이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니까 C에 반비례하니까. 저항이 12에 반비례하니까. C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밀 수 있는 거예요. 회로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그래서 여기 로우 프리퀀시에서 지금 개인, 내가 지금 이 프리퀀시에서 개인 요거 내가 지금 원하는 평평한 개인 있잖아. 큰 개인 가지고 싶은데 큰 개인은 여러분 요 DC 개인 되게 로우 프리, 우리가 그냥 요 캡 없이 구한 개인 있죠. 그 개인 가지고 싶은데 지금 뭐야 깎이고 있잖아. 왜 깎이는 거예요? 얘 탓도 아니고 지금 얘 탓인 거예요. 그래서 바이패스 캡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설명까지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CS 스테이지에서 요 바이패스 캡과 커플링 캡이 로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결정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결국은 뭐냐면 여기 뒤쪽에 여기 나머지 트랜지스터 캡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캡이 작고요. 이 캡은 조절이 불가능해요. 예, 캡은 조절이 불가능한 캡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캡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가 크게 달아주는 캡은 여기 이렇게 RC분의 1 이렇게 엄청 땡겨가지고 로우 프리퀀시 시그널을 살리려고 제가 굉장히 좀 크게 달아줘야 되는 컨스트레인이 있죠. 근데 얘는 그 캡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캡들이고 작아서 어디서 폴이 이제 여기서는 주로 뭐가 생기냐면 폴이 생겨요. 예, 그래서 뒤에서 볼 테지만 여기서 폴이 생겨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깎는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 폴로 작용해요. 왜? 제가 말했듯이 캡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폴은 이렇게 결정되는 캡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예, 그래서 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하이 프리퀀시 쪽에 폴이에요. 그래서 제로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제로는 더 멀리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쪽에. 그래서 얘는 여러분 자 뭐예요? 요 트랜지스터 캡은 뭘 결정하는 거? 요 하이 프리퀀시 쪽의 코너 이 롤오프를 결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봤던 CI랑 CB는 뭐예요? 로우 프리퀀시 쪽의 이 피처 캐릭터리스틱을 결정하는 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요 로우 프리퀀시까지 봤고요. 자, 다음 강의 이어서 하이 프리퀀시 요 트랜지스터 내부에 있는 캡이 이 하이 프리퀀시의 피처를 결정하는 과정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